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청의 특례시 추진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례시 추진팀장 권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성과로 바꾸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4년 동안 직접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눠드릴 텐데요. 직업 강사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사실 저는 아주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바시도 출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4년 동안에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강연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1년 12월 달에 제가 제 5회 싱크와이즈 컨퍼런스 발표하고 이제 2번째 발표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삶이 읽기와 쓰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좋은 것들을 입력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내뱉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평소에 이제 좋은 것들을 잘 입력해야겠죠.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 이제 저랑 2018년도에 데이터 인정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고요. 그만두고 현재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둘째를 낳고 휴직을 갔다가 복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6월 달에 강릉을 갔습니다. 강릉에 가서 바리스타 박이추라는 강릉의 제1세대 바리스타를 카페에 가서 이분의 삶을 엿본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의 일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자기 시선을 높이는 삶을 산 분의 삶을 엿보고 자기한테 질문을 했던 거죠. 나는 공직을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했던 경험이 언제였을까? 그러다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팀장님은 언제 공직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언제 그랬을까? 2번째는 박이추? 내가 정리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생각이 났던 거죠. 2023년 9월 달인데요. 제가 이제 롱블랙이라는 잡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글들을 보면 싱크와이즈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 정리했던 것들이 기억이 났어요. 이분은 박이추라는 분은 커피를 이렇게 내릴 때 숨소리마저도 멈추고 커피를 내리는 것에 되게 집중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 커피를 가장 좋은 맛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분이었어요. 그분에 대한 삶이 너무 이제 인상 깊어서 기록에 남겼었는데 그 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박이추라는 기록이 만나서 새로운 콘텐츠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칼럼에 글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브런치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평소에 좋은 것들을 잘 입력해야 좋은 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하나 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 영상을 싱크와이즈에서 잘 찍어주셔가지고 그 영상을 이 친구한테 보내줬더니 이 친구가 그걸 읽고선 한참 뒤에 답이 없었어요. 제가 보내줬는데 답이 없으니까 너무 바쁜가? 막 조금 서운하기도 했는데 제가 손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온 겁니다.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자기도 성과를 내고 싶어요. 왜 성과가 안 났을까요? 행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해봤더니 조금씩 성과가 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또 좋은 영향력을 줬구나. 또 이 친구는 거기 고용노동부의 어떤 사무관한테 또 제가 저하고 했던 커뮤니케이션 했던 내용들을 전달해서 그분은 또 책을 쓰고 있는 중인데 그런 내용을 또 담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체가 같이 발전하는 기회로 연결되었는데요. 평소 생각을 잘 정리해야 또 성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팀장을 하면서 고민했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팀원들과 어떻게 하면은
사고력을 높여서 소통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시간과 자원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팀원들한테 어떤 좋은 성과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왕이면 우린 공무원이니까 사회에 좋은 영향력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세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드릴 세 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심플입니다. 심플은 생각 정리인데요. 그 구조화와 시각화 이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비전입니다. 명확한 목표와 일정을 가지고 성과로 만드는 방법. 세 번째는 도구를 활용해서 지속 성장하는 것들. 이 세 가지인데요. SVG입니다. 이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되게 복잡한 글을 읽게 되면은 머리가 되게 복잡한 글을 읽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계세요? 훌륭하십니다. 대부분은 이제 저도 어제 이제 직장에서 좀 한 10시 넘어서 퇴근했는데, 갔다 오면은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읽을 마음이 좀 생기지가 않아요. 책을 읽다 보면 머리가 막 복잡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여기 우리의 잘못이 아니죠. 우리 뇌는 원래 좀 복잡한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뇌를 싫어하는 것들을 학자들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데요. 그 복잡한 뇌를 어떻게 일을 시킬까 생각해 보면은 좀 단순화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삼각형? 삼각형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 우리는 삼각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글씨로, 볼펜으로 이렇게 좀 삼각형을 그리고 싶어지죠.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좀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뇌의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를 되게 단순하게 해야 되고 또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화가 좀 필요하죠. 구조화라는 거는 딱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이제 패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것끼리 어떤 묶으려는 어떤 심리가 우리 뇌는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사성과 차이점, 비슷한 것과 다른 점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정보가 이렇게 제대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뇌에서 퇴출시켜버리면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꽂이 정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책꽂이 정리 어떻게 하세요? 아까 복잡한 거 보셔도 하나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 책꽂이 정리를 나름대로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책의 저자 순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책의 내용 순으로 좀 이렇게 모아놓으면 정리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라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책꽂이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다 이제 구조화를 하고 있죠. 근데 일할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다 적어내고, 그 다음에 적은 것들을 비슷한 것끼리나 또 다른 것끼리 좀 나누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그 나눈 것들을 가지고 그 흐름을 보는 것들을 배열을 하죠. 배열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단계별로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잘하면 이제 보이지 않던 게 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과 좀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거는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는 여러분들 그 장기 기억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제 저도 이제 직원들이 그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 이렇게 만족하는 보고서가 있고 좀 불만족스러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텍스트로 된 빼곡한 글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것들은 한 3일이 지나면 우리 기억 속에서 10%밖에 기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각화로 된 정보는
3일이 지나면 몇 프로까지 기억될까요? 맞추시면 여기 팀장님께서 선물 주실 겁니다. 손은? 아, 네. 다른 분. 60%? 50%? 80%? 아, 이상하네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가져온 답은 60%입니다. 그래서 평소 시각화를 좀 잘해야 장기 기억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시각화를 하면은 어떤 패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생각의 구조와 흐름이 보여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남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결하고 소통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 다 뭐 시각화된 정보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다인의 노트이고,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인의,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입니다. 어떤 게 더 눈에 잘 들어오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각화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업무하면서 이런 거를 적용해 봤습니다. 맨날 똑같이 연간 업무 계획을 세울 때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하고 싶었고 조금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3가지 키워드를 가져왔어요. 혁신과 기본과 그다음에 소통,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져와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규제개혁 팀장이었고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잘 밑에다 구조화해서 넣고 이거를 한글로 변환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전 부서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에게 이제 카톡이 아니죠. 세월 메신저를 통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썼으니까 자기도 이거 하고 싶은데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런 것들을 업무에 적용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온 결과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처음에 2001년도 1월 1일 날 제가 규제개혁 팀장으로 갔었어요. 그 전년도에 1년 동안 장기교육을 갔다 오니까 약간 업무의 맥이 좀 끊겨서 어떻게 하면 업무 계획을 조금 잘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4개 시에 대한 업무 계획서의 목차를 가져왔고 주로 쓰이는 목차들이 뭘까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좀 막막했던 생각들이 막막했던 계획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과장님과 국장님께 가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릴 때 이미 이제 구조화 시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고 이분들은 저의 업무에 대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더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요거는 구범준 PD님이 강의했던 그 세바시 강연 중에 2시간짜리 강의 내용인데요. 이거를 강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이 한 장의 맵에 2시간짜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구조화가 너무 잘 돼 있었어요. 이분의 그 구범준 PD의 강의 자체가. 그러니까 강의 내용의 구조를 이렇게 넣어봤을 때, 이 구범준 PD는 어떤 흐름으로, 서론 부분을 어떻게 시작했고, 본론에는 몇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했구나. 이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고, 그 안에 본론의 1, 2, 3, 4를 명확하게 뽑아내서 내용들을 적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되게 단순한 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속 내재화 시켜놓은 것들이 제가 언젠가는 이거를 끄집어내서 쓰게 되더라고요. 요소로서. 그러니까 제가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이 됐던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생각 정리, 심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와 시각화 이 2가지 말씀드렸고요. 2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생각을,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와 일정을 가지고 있을 때 성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개념은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일과 프로젝트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빠른데, 일은 우리가 뭐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직장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하고, 일은 하기 싫은 거고, 빨리 끝났으면 집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이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수동적이고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고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거 개념을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정영교 대표님께서 그 아까 프로젝트 능력이라는 책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잘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모든 일은 처음에 시작점과 끝점이 있죠. 그리고 거기로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단계가 있겠죠. 아이디어를 계속 발산하는 창의적인 뇌가, 운의 영역인 창의적인 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계속 발산하고 그 발산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도 실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세웠던 목표점과 내가 현재 있는 위치 사이에 어떤 갭이 발생하잖아요. 이미 뭐 12월 1일 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이러면 그 갭이 생기는데, 그 갭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문제 해결이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과정과 여러 가지 그 시간과 자원을 관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나가면서 마지막에 목표점에 가게 되면은 이제 빨리 그때 그 수렴하는 사고가 필요하잖아요. 계속 발산만 아이디어만 계속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특례시 출범식을 1월 3일 날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때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끝점으로 수렴하는 사고가 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을 할 때 이 아이디어, 계획, 실행, 문제 해결, 결과 이 과정 속에서도 일 하나하나마다 어떤 시작점과 끝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는 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것들은 일을 되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이건 일뿐만 아니고 내 삶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 정보가 들어왔을 때 뇌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기억들이 막 돌아가죠.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팀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녁 때 갑자기 회식을 가자고 했을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팀장님하고 같이 회식을 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의 기준점을 세우겠죠. 목표를 제시해서 할 때 이제 거길로 내 행동이 갈 겁니다. 이렇듯 1년 동안 예를 들면 2025년 12월 달에 나의 목표는 뭐야? 이렇게 명확하게 그림의 한 장처럼 제시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향해서 계속 자동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이제 할 일의 목록들이 막 생각이 나고 내가 갖고 있던 내재화됐던 어떤 요소들이 막 돌아가면서 외부에서 나왔던 정보와 내 안에 있는 정보들을 상상하고 연상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산해서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가게 되죠. 이러한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들이 한 3일 자고 났더니 뭐 실마리가 풀려나거나 새로운 아이들이 나타날 때 다 경험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가까이에 두고 자주 상기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이제 think wise라는 걸 가지고 업무나 일상에서 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업무에 적용했더니 4가지가 좋아졌어요. 첫 번째는 사고하는 능력, 두 번째는 소통하는 능력, 세 번째는 자원과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 네 번째는 학습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잘 관리했더니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규제개혁 팀을 할 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팀은 이제 마인드맵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간의 목표를 여기다 적어 놓죠. 그러니까 매년 연말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이 됐을 때 이제 팀원들이 좀 멍해 있습니다. 멍해 있는데 그러면 이 팀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일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을 봤었고 거기에서 이제 목표 설정하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계획이 되게 불필요한 게 아니다. 계획은 계속 수정되면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쫙 정리해서 직원들한테 팀원들한테 보내주고 팀원들이 어떤 동기부여들을 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에 1년간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물론 큰 목표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수정해서 목표를 수정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간의 목표만 정하는 게 아니고 매월 목표를 또 정하고 매일 목표를 정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는 되게 직장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세월 메신저 저희는 내부에서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 흩어져 버린 내용들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서 또 말로 풀어내고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불필요한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띵크와이즈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게 되면 그 불필요한 과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침에 왔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좀 적어 놔야 됩니다. 적어 놓고 저만 적어 놓는 게 아니고 팀원들 각자가 다 적어 놓고 적어 놓기만 하는 것도 되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일도 기록해 놓죠. 한 일도 기록해 놓음으로써 1년 동안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포커싱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규제개혁 연간 일정관리 계획이라는 건데 이제 화성시 시청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 일정은 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픽스된 일정을 먼저 적어놓고 그 픽스된 일정과 우리 팀이 가야 될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전체를 하듯이 월 단위로 해서 해야 될 목표점들을 여기다 기재를 하게 되면은 전체를 한번 1년 동안 우리 팀이 이런 흐름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적는 거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팀장의 고민 중에 하나는 팀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 수 있을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간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했었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제때에 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갑자기 지방규제 혁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혁신을 강조하면서 지방규제 혁신 그 성과 제도가 나타났을 때 바로 대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규제 혁신 평가에서 2년 연속 계속 성과를 얻어서 특별교부세 이제 5억 원을 좀 받게 되었고 지방규제 혁신 인증제라는 제도에서 인증제도를 또 재인증을 받아서 3천만 원도 받고 아무튼 이제 저희 팀이 받을 수 있는 상들은 다 받았었습니다. 이런 상들은 되게 막연했던 것들이었죠. 아까 우리 꿈 설명해 주셨던 것들 블랭크였는데 하루하루 기록했던 것들의 힘이 나 마지막에 이렇게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도 나타난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팀은 이제 규제 업무에 대해서 좀 성격이 다르지만 1년 후에 우리 팀은 어떤 그러니까 적극행정, 예를 들면 적극행정
우수 기관에 선발될 거야. 이 목표를 하나 갖고 있으면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로스인데요. 지속성장입니다. 지속성장이고, 그냥 지속성장이 아니고 도구를 활용한 지속성장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 팀원들이 챗GPT를 쓰는데 팀장이 챗GPT를 안 쓰면 안 되겠죠. 요즘에 이제 구글에서 노트북 LM이라는 또 좋은 챗GPT가 나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팀원보다 팀장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계속 움츠려 있고 싶어 하잖아요. 이불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아 하고 두렵고. 하지만 그거를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하는 시작은 고민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을 좀 느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 저한테도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고민했던 차에 기회가 열렸습니다. 2020년도 이제 장기 교육을 6개월 동안 경기도 인재개발에 갔었고요. 저는 그때 띵크와이즈를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4월 달에 조별 과제를 하면서 그 각 조별로 각 조원들끼리 그 목차 설정을 해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조는 진도가 안 나갔던 거예요. 다른 조에 비해서. 근데 목차 설정조차 못했던 거죠. 그 목차 설정을 좀 해오자. 우리 그래 그럼 생각이 다 다르니까 각자 적어오자. 그래서 엑셀로 이렇게 정리해왔는데 어떤 서기가 근데 이거를 보는 순간 제가 2018년도에 데이터 행정팀장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10개 계정을 저희가 샀었고 그때 싱크와이즈에서 나오셔서 저희한테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저걸 내가 왜 배워야 되지? 그리고 나는 태블로도 써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좀 너무 불편한 것 같아. 난 그걸 배울 여유도 없어. 한글로 변환된다는데 그거가 나한테 어떤 효용이 있지? 이랬었어요. 그리고 아예 잊어버렸어요. 제가 담당 팀장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암묵지가 남아서 2020년도 4월 달에 이거를 봤을 때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였으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띵크와이즈를 공부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줌으로 회의를 했었거든요.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조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 목차를 각자 해온 것들을 제가 띵크와이즈로 어느 정도 요약해 놓은 걸 가지고 띵크와이즈 줌 회의를 하면서 그 가지로 옮겨가면서 정리를 했었어요. 교수님이 계속 지도를 하시니까 지도하는 말씀대로 이게 정리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빠르게 만들어졌고 그 뒤로 속도가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거기 있는 조원들이 너무 다 놀랐고 저는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나한테 되게 나의 도구로 가져가야겠다. 나의 힘으로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싱크와이즈를 어떻게 잘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고 유튜브를 세바시 강연을 되게 많이 요약을 했었습니다. 15분짜리 강연을 요약하는데 금방 할 것 같잖아요. 2시간, 3시간 넘게 걸렸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걸렸을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다 받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던 거죠.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화하는 방식과 그걸 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나는 잘 모르니까 막 지식을 넣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 기록을 했었던 거죠. 기록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은 조금 더 단순하게 하고 조금 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용량만큼만 기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001년 3월 달에 제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때 이제 요거를 전 파워포인트로 안 하고 띵크와이즈로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영선 실장님한테 좀 도움도 받으면서 했었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12시 8분인데 괜찮죠?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12월 달에 제5회 띵크와이즈 컨퍼런스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띵크와이즈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곡성군에서 아까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곡성군에서 저를 좀 불러주셔가지고 되게 가기 힘든 일정이었는데 가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계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 다 계셨던 상황이었는데 되게 조금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제가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쳐서 곡성군에서 이 싱크와이즈를 전체에 쓰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논문도 제가 디지털 마인드맵을 활용했습니다. 처음에 논문을 너무 쓰고 싶어서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시작을 했었고 하면서 선행 연구 논문들을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선행 연구 논문에서 가져왔던 그 모델들이, 그러니까 분석 구조, 모델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했는지를 띵크와이즈를 그려서 지도 교수님 만날 때 보여드려서 그 변수를 설정을 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서 계속 지도 교수님이 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띵크와이즈에 다 기록을 하나의 맵에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찾는데 또 시간 오래 걸리고 하다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적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구조화 논문 작성의 어떤 목차 틀도 적었습니다. 특히 참고 문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저는 띵크와이즈에다가 적어놨었고 그것들을 그냥 긁어서 한글로 바로 다운받아서 썼을 때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모형도 띵크와이즈를 활용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들보다 되게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고 수정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술지에도 등재를 했었는데 학술지 등재할 때 또 거기서도 논문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모형에 대한 조금 변경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 변경할 때 이걸로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최우수 논문상도 받고 했다고 해서 모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중요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제 특강데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제가 AI 경영학과 학생들 거기에 다 사회인들이에요. 삼성 다니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계신 앞에서 영광스럽게 또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논문 작성했던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고민은 되게 필요하죠. 고민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평소에 작은 시도를 할 때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 김호라는 작가가 있어요. What Do You Want라는 책을 쓰셨고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라는 책도 쓰셨고 저는 이분의 삶을 되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되게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씀이 배우려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강자와 패자는 없고, 강자와 약자는 없고, 승자와 패자는 없다. 배우려는 자와 배우려지 않는 자만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좀 더 붙여서 적용하는 자와 적용하지 않는 자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밖에서 배웠던 것들을 삶에서 그리고 내 일터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혁신일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도구 자체가 아니고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인 것 같아요. 띵크와이즈 되게 좋고 남들처럼 잘 쓰고 싶고 하죠. 근데 이제 무조건 좋다고만 할 게 아니고 내 삶에서 이 싱크와이즈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조감하는 영역에 쓸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업무의 활용도를 가지고 할 때 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도구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도구가 꼭 띵크와이즈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만의 어떤 무기로서의 도구는 꼭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플에 대해서 생각 정리, 구조화, 시각화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연간 업무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통해서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이죠. 명확한 목표와 일정을 가지고 있을 때 행동으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팀이 협업을 통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해나갔다.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로스인데 그냥 그로스가 아니고 도구를 활용한 그로스, 지속 성장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 뭐 강의도 하고 논문도 쓰고 뭐 그랬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습관이 되면은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또 다른 기회와 성장으로 계속해서 연결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다 성장의 기회로 연결되었습니다. 작은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을 성과로 만들고 그러한 지속적인 것들이 축적이 돼서 나아갈 때 그런 공무원들이 많아질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